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불법으로 보았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네,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댓글 자체가 불법이라고 본 겁니까? 아니면은 일정한 매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습니까? 지금 투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댓글이 불법입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다르게 댓글 타는 것 자체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뭐 명예훼손적 뭐 내용이 있거나 그렇다면 문제지만 댓글 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많이 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해찬 씨를 왜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장해찬 씨는 한동훈 대표를 직접 지목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런 댓글을 가서 방송에서 이런 방어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발언을 계속 해왔죠. 직접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이런 걸 뭐 이렇게 부탁하더라라고 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댓글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적절히 반박을 해달라는 것을 지금 지칭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오늘 검사 탄핵소추안에 관한 안건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따로 뭘 비판하거나 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탄핵소추안 5페이지를 보면 사무부총장,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이 사업가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개인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하였고,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인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청법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위법행위의,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서 그것을 다시 인지해서 그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별건 수사입니까?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한 별건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별도로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저는 그것을 별건 수사로,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 부패범죄라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되어 있는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보면 부패범죄에 대해서 별표 1에 규정된 죄라고 되어 있고요. 별표 1에 보면 제4호에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라고 되어 있고, 남욱에 가서 보면 정당법 제50조, 즉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부패범죄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정당법 위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인지에 따라서 이를 수사한 것, 저는 검찰청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수사상,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뭐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다른 걸 따지진 않고요. 기본적인 그냥 법장을 가지고 법리만을 물어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건이 총 17건입니다. 결국은 한 달에 한 번씩 탄핵을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탄핵 발의한 이유는 그 탄핵 발의된 검사들 어떤 사건들을 담당했는지를 보면 왜 탄핵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 결국은 계속된 탄핵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정치적 정쟁 아니면 보복 아니면 직무 정지를 통해서 탄핵소추가 발의돼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탄핵의 본질, 탄핵을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향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소추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결과만을 따먹기 위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탄핵이 계속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탄핵이 남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탄핵이란 제도는 정상적인 징계제도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하세요. 예외적으로 있는 헌법상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의 취지만큼 신중하고 엄중하게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역시도 다른 징계 제도의 결과와 달리 마지막 순간에 파면이라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에 이르는 내용인지조차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